기억에 남는 손님? 기억에 남는 손님 좋은 거부터 할까요? 나쁜 거부터 할까요? 제가 기억하는 승객은 감동적인 승객을 찾기가 되게 어렵네요. 다양한 승객 만나죠. 네, 노선이 다양하다 보니까 한중일 분들도 많이 타시고 동남아 분들도 많이 타시고. 왜냐면 동남아 분들을 많이 못 만나다 보니까 제가 유럽 항공사랑 그 카타르 항공사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는 오히려 아랍 분들이나 요쪽이 많아서 KLM 네덜란드 항공 같은 경우는 그 대한항공이랑 코드쉐어가 돼서 실제로 보면은 대한민국 국적 분들이 한 80% 이상? 언니가 참 고생이 많으셨겠네. KLM 입사 당시에는 입사 후 포부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나는 외국인과의 어떤 교류의 경험도 있었고 그 전 항공사랑 이러이러해서 어떤 글로벌한 마인드를 갖고 이런 얘기들을 보통 했었는데 실제로 입사해서 보고 나니까 한국인 승객들이 더 많아서 내가 면접을 볼 때도 이런 초점을 조금 더 맞췄더라면 항공사를 조금 더 아는 게 됐었겠구나. 실제로 한국인들이 진짜 많이 타니까 그래서 한국인을 뽑는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한국인 승무원의 경우에는 한국인 분들이 타게 되면 조금 더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맞아요. 근데 저희 국내 항공사의 경우에도 로컬 승무원이라고 중국 승무원, 일본 승무원, 있어요. 필리핀 승무원 이런 분들이 많이 타시는데 근데 외모적으로는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 이렇게 브리핑룸에 미리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일본 승무원이 한국인 같이 생기고 한국인 승무원이 되게 일본인스럽게 화장을 했다고 해야 하나? 네. 그래서 오히려 기장님이 브리핑 하실 때도 다른 쪽 보고 영어로 한 번 더 해드려야 되나요? 약간 이러면서 로컬 승무원분들이 해당 노선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일본 노선에 갔다. 그러면 일본 분들이 제일 바빠요. 그렇죠. 한 명이 담당을 일본 분들을 다 하다 보니까 되게 바쁘시더라고요. 저희는 차별점이라면 명찰에 그 국기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약간 또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원래 없어요. 저희는 오릭스라고 해서 그 나라의 동물 그 표시만 있고요. 네. 그럼 뭘로 구별해요? 사실 국적을 판단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내가 한국인 승객임을 아는데 그분이 저를 한국인이라고 인식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영어만 쓰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먼저 이렇게 다가가서 쓰거나 그러면 안 되고 브리핑 룸에서도 한국인 동료가 있다고 해서 한국말 쓰면 안 돼요. 기억에 남는 손님? 기억에 남는 손님 좋은 거부터 할까요? 나쁜 거부터 할까요? 좋은 것들은 오래 기억에 남지 않는 게 사실 불만이나 내가 안 좋았던 기억들은 되게 오랫동안 남는 것 같아요. 좋으신 분들 되게 많죠. 네, 좋으신 분들이 오히려 되게 많은데 저는 좋았던 분은 제가 막내쯤에 독일 분이셨는데 칭송 레터를 가져다 달라고 하셔서 갖다 드렸는데 저를 딱 집중해서 제 이름 쓰시고 되게 장문으로 엄청 길게 써주신 거예요. 외국인 분들이 정말 장문의 글을 되게 예쁘게 잘 써주세요. 근데 또 막내 때니까 이런 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이러고 앉아서 이제 인사를 드렸더니 오히려 내가 너의 서비스에 감동받아서 더 고맙다라고 인사를 해주셔서 너무 아직도 칭송 레터를 하면 막내 때 선배님들한테 예쁨 받으려고 먼저 권유 막내들이 많이 하는 경우가 많고 약간 그게 인사고과에 점수가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카타르항공 같은 경우는 제가 주니어 때도 칭찬 레터나 아니면 멤버십 가입 같은 거 권유해 이런 미션을 줘서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게 하거든요. 오히려 네덜란드 항공 같은 경우는 직원들을 칭찬 많이 해줘요. 기장님이 켈리 덕분에 오늘 우리가 안전하게 인천까지 올 수 있었어. 나는 너와 비행을 자주 하고 싶어. 막 이렇게 레터처럼 회사에 그렇게 보내요. 그래서 동료가 동료한테 쓰는 칭찬 레터가 훨씬 더 그게 더 좋지 않나요?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기 내에서는 저희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니까 그럴 일은 없는데 동료가 써주는 게 되게 의미 있잖아요. 팀워크도 중요하니까. 제가 기억하는 승객은 눈물이 사실은 잘 많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일할 때는 눈물을 좀 안 흘리려고 하는데 외국인 할아버지 분인데 눈이 안 보이세요. 근데 또 혼자 타신 거예요. 제 구역에 계셨고 제가 항상 신경을 써야 됐었던 분이어서 프로세스대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더우시다는 거예요. 열이 너무 많이 나고 식은땀이 너무 많이 나서 저희가 옷 다 풀고 다행히 저희 사무장님이 간호사 출신이셔가지고 그렇게 무사히 넘기고 가시는 길까지 저희가 인도를 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한두 달 뒤였어요. 다시 제가 인천에서 네덜란드 가는 비행이었는데 그분이 또 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승객이니까 제가 기억을 하니까 먼저 다가가서 얘기했는데 그분이 제 목소리만 듣고도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예, 딱히 너 이런 게 좋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켈리야 그때 너 나 기억난다고. 그때 내가 아플 때 힘들었었는데 같이 비행하지 않았었냐. 너 한국인 승무원 아니냐 이러면서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슬이 되게 인상적인. 네. 제가 당연히 해야 될 도리를 했었고 칭찬을 바란 것도 아닌데 제 목소리로 저를 기억해 주신다는 게 그거 하나만으로 되게 기쁘더라고요. Hi, how have you been? Hope everything is going well with you. And I know I can't meet you as a cabin crew because I already resigned, but hopefully we can catch up in Holland in the near future. Bye. I miss you. 어르신들 고객 많지 않으세요? 네, 저희도 굉장히 많죠. 맞아요, 네. 맞아요. 한국인 분들이 보통 이제 여행 가시면 국적기 많이 타시니까, 그렇죠? 네, 근데 한국 어르신들은 이제 그렇게 연세 드셔도 요새는 젊어 보이셔서 엄청 건강하시죠? 오히려 그렇게 이 정도로 나이대가 드신 분들은 한국 분들은 많이 못 뵌 것 같고 오히려 뭐 필리핀계나 이런 분들이 이제 미국에 사시다가 뭐 필리핀 쪽으로 다시 뭐 돌아오시고. 환승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휠체어 손님으로 타시거나 이런 경우가 더 많으신 것 같아서 맞아요. 휠체어 손님은 미국 손님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랬었어요. 특히 샌프란시스코가 거의 약간 휠체어 손님이 거의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네, 다 환승하시는 분들. 네. 저희도 휠체어 미국 비행에 카타르항공 같은 경우는 미국 비행에 인도 분들이 많이 타세요. 저희는 인도계 인디안 아메리칸. 저희도요? 정말? 인도 분들도 많이 타세요. 델리 가시는 분들 이렇게 연결편. 그럴 때도 이제 부모님들 이미 젊은이들이 미국에서 좀 정착해서 부모님들 모시고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휠체어 한 39개까지는 한꺼번에 타봤던. 네. 그러면 정말 보딩이 일단 늦어지니까 딜레이 기본. 딜레이가 기본 되고 이제 내려서도 휠체어 분들 맨 마지막에 하차하시니까 오래 걸리죠. 과정이 식사도 거의 뭐 따로 신청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종교가 있다거나 해서 종교식 사전에 이름들도 되게 어려우시잖아요. 정보지 가지고 이름을 읽을 수도 없으니까 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저희는 보딩 때 또 그걸 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리도 다 바꿔 앉으시고 해서 또 그 딜레이 되는 와중에 식사 확인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내리시기 전에도 휠체어 손님은 또 나중에 내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 내리실 때 먼저 일어나지 마세요 하고 또 안내해드려야 되고 조금 어려운 비행이죠. 그런 비행들은. 맞아요. 근데 또 딜레이가 되면 이제 일반 승객분들이 조금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연결편 있으신 분들도 많고 근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라 항상 죄송합니다라고 많이 얘기하죠. 욕받이잖아요, 욕받이. 근데 너무 죄송한 마음은 실제로 너무너무 드는데 실제로 승무원이 할 수 있는 게 객실 승무원이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저 같아도 짜증이 날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데 해드릴 수 있는 게 내리셔서 지상 직원에게 안내를 받으시면 어떤 것도 저희가 보장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무장님이나 이제 교육 때 너희가 죄송하단 말은 많이 해도 그 이후에 땅에 랜딩해서 그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어떤 것도 개런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공항의 상황에 따라 이 승객을 놓고 갈지 아니면 태우고 갈지 그게 또 다르더라고요. 공항마다 좀 달라요. 그건 지상 직원이 내려서 안내해주는 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가차 없어요. 네, 저희가 딜레이가 돼도 너가 도착해봤자 뭐해, 네 짐도 내려야 되고 이거 태우면 이게 딜레이 되잖아 이러고 보내고 그 다음 거 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국내 항공사에서는 그래도 웬만하면 그러니까요. 지상 직원이 빨리 게이트 쪽으로 모시러 와서 웬만하면 모시고 가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어느 나라 가는지
가는지 어떤 공항에 가는지에 따라 조금 다르니까 가실 때 조금 확인하고 가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연결편을 하실 때는 좀 여유 있게 잡으시는 게 그래서 좋긴 좋죠. 여행 갈 때 타이트하게 가는 게 맞긴 한데 네, 저도 해봐서 아는데 기다리는 시간도 굉장히 지치잖아요. 맞아요.